안녕하세요. 손쌤의 역사교실 6번째 시간. 네, 지난 시간 4차시, 5차시 들어가면서 리더라는 조건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봤나요? 이제 6차시에 넘어오면 드디어 삼국이 하나로 뭉쳐집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연개소문, 그리고 김춘추, 그리고 삼국 통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삼국 통일이 어떻게 됐는지 7세기의 한반도의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세기 말에서 7세기에 넘어오면요, 동아시아 국제 정세가 변화해요. 가장 변화하는 축은 바로 이 중국이 되겠죠. 우리 그 전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위진남북조 또는 5호 16국으로 분열되어 있던 나라가요, 이 수나라가 중국 지역을 통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과 이렇게 수와 당 또는 신라가 묶이는 이런 관계 하나가 맺어지게 되고요. 이에 맞서서 돌궐, 고구려, 백제, 외로 넘어가는 이런 관계가 국제적인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빨간 거를 우리는 남북 진영, 그리고 이제 파란색을 우린 동서 진영으로 정리해서 구분해서 국제 정세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수나라가 통일을 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나라를 굉장히 견제를 했었어야 될 텐데요.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 있는 나라 중에 가장 큰 나라였던 고구려에 대해서 이제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수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수나라가 통일을 하고 나서 자꾸 고구려를 견제를 하니까 고구려 입장에서 수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요서 지역을요, 선제 공격을 해요. 선방을 막 때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수나라가 열 받으니까 쫓아오겠죠. 어디서 싸웁니까? 그렇죠. 그 유명한 살수에서 싸웁니다. 살수대첩을 했죠. 유명한 사람 있죠? 살수대첩. 을지문덕 장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수나라가 고구려랑 막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100만이 넘는 대군이 왔었대잖아요. 근데 그게 다 졌어요. 고구려가 이기고 나니까요. 수나라가 거의 30년 만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당나라가 들어섰는데, 그러니까 당나라가 초기에는 친선 관계를 맺어요. 싸우지 말자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당태종 당태종이라고 하면 당나라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 중에 하나인데요. 당태종이 즉위하고 나서부터는요, 견제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태종이 자꾸 견제를 하려고 하니까 그 고구려 입장에서는 요동 지역에 천리장성을 쌓아서, 중국의 만리장성이 있죠. 고구려는 천리장성을 만들면서 방어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당나라가 싸우기 시작하니까 바로 안시성에서 큰 전투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고구려가 열심히 방어한 끝에 당나라가 물러나게 되었죠. 이를 통해서 이제 고구려가 이제 여기 신라와 백제를 막아주는 역할을 했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와중에 그러면 신라와 백제는 같이 있었을까요? 성왕이 죽었는데, 그렇죠, 복수를 해야겠죠. 그러면서 백제가 공격을 합니다. 백제가 공격을 해요. 여기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이 김춘추라는 사람인데요. 백제가 공격을 하면서 신라의 40개 정도의 성을 뺏어가요. 그 신라의 40개 성 중에 대야성이라는 성이 있었는데, 그 대야성의 성의 주인이 바로 김춘추의 사위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백제가 공격을 함으로 인해서 김춘추는 딸도 잃고 사위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서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고구려한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고구려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근데 이게 잘 되지 않아요. 왜?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한강을 잃어버렸잖아요. 그 당시 고구려에서 이제 대망리지라고, 이제 우리나라 따지면 대통령 아래에 있는, 왕 아래에 있는 최고의 신하였던 연개소문이, 우리 고구려가 신라를 도와줄 테니 대신 신라는 우리한테 뺏어갔던 한강을 내놔라 라고 딜을 한 거죠. 그러니까 김춘추 입장에서는 이건 아니다 싶어서 고구려의 헬프를 거절을 하고 어디로 갑니까? 당으로 가는 거죠. 당으로
헬프를 요청을 하면서 바로 동맹이 결성이 되는 겁니다. 왜? 당나라 입장에서는 고구려가 싫어요. 신라 입장에서는 백제가 싫은 거고. 그러면서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니까 바로 이런 동맹이 맺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동맹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신라의 삼국통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를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첫 번째로 일단 우선 가장 이제 고구려보다는 조금 만만하다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백제를 멸망시킵니다. 그게 660년인데요. 요 연도까지는 기억하지 않으셔도 돼요. 백제의 멸망을 시킵니다. 바로 백제를 공격해요. 어디에서? 황산벌에서 전투가 일어나죠. 그러면서 백제가 멸망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를 공격을 합니다. 그로부터 8년이 지난 후에, 왜냐하면은 이때 고구려를 지키고 있던 영계소문이 죽거든요. 영계소문이 죽고 나니까 그 아들들 간에 내분이 발생을 하면서 고구려가 순식간에 무너지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백제도 고구려도 이에 맞서서 부흥하려고 하는 부흥운동을 합니다. 부흥의 움직임, 여기도 부흥의 움직임이 분명히 멸망하고 난 다음에 차례차례로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을. 너무너무 미안해요. 예, 영상 좀 실수했죠? 그래도 설명은 들었으니까 그렇게 좀 봐줘요. 자, 부흥운동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 있었습니다. 백제가 멸망하고 나서 부흥운동이 또 빨간색으로 표현을 해주면은요, 뭐 건모잠, 흑치상지, 복심도침 요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런 사람들이 이제 백제 부흥운동을 하려고 했죠. 하지만 당나라가 또는 신라가 공격해서 뜻대로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때 부흥운동 중에 이제 백제 부흥운동 중에 하나만 기억해 주실 게 백강전투예요. 백강전투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왜냐하면 이 백강전투 때 일본 외가 도움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아시아의 최초의 국제전, 중국과 일본과 한국이 같이 싸우는 그런 국제전의 양상도 보였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고구려 멸망하고 나서 나머지였던 뭐 고현무, 건모잠, 뭐 안승 이런 사람들이 뭐 고구려의 부흥운동도 이끌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백제도 망하고 고구려 멸망했으니까 나당동맹 끝인가? 아닙니다. 이때 당나라가 숨겨있던 욕심을 드러내기 시작하거든요. 백제, 고구려, 그리고 신라까지 그 땅에다가요, 백제는 웅진 도독부를 설치를 하고요, 신라에는요 계림 도독부를 설치를 해요. 그리고 이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고구려 땅에다가는요 안동 도호부를 설치를 해서요 한반도를 차지하고자 하는 욕심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떡하겠어요? 어떻게 싸워야지. 신라와 당나라가 전쟁을 합니다. 어디에서? 바로 매소성과 기벌포에서 서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이제 당나라가 이제 물러나게 되고 안동도호부를 만주 지역으로, 중국 지역으로 아예 이동을 시키면서 신라가 통일을 완성합니다. 대신에 어디까지? 대동강에서 원산면까지. 왜냐면 요거는 이 나당 동맹을 맺을 때 맺었던 약속이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영토를 차지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선생님 열심히 필기하고 있는데 카메라를 신경을 쓰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고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신라의 삼국통일 한번 정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라의 삼국통일 가지고는 좀 재미있는 활동을 또 하려고 하니까요. 이 순서
통일 순서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